안녕하세요, 더월드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유튜브보다는 X에서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해왔고요. 그래서 유튜브 영상을 기다려주신 분들에게는 먼저 죄송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오랜만에 파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파이에는 정말 많은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파이의 가격 부분일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 파이 네트워크 주요 업데이트들을 하나씩 정리를 해보고 또 이어서 계속되고 있는 가격 하락에 대한 제 개인적인 아쉬운 점도 함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럼 업데이트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파이 메인넷 프로토콜이 25 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네트워크 안정성과 보안성 강화였고요. 두 번째는 영지식 증명 기반의 기술이 추가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예전부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파이의 프로토콜을 이해하려면 먼저 스텔라 프로토콜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쉽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스텔라 프로토콜 25 버전인 이 코드명 엑스레이에 대해서 제 채널에서 이미 여러 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 25 버전은요, 앞으로 기업이나 은행 같은 기관들이 블록체인을 사용을 하더라도 모든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필요한 정보만 증명을 해 나가면서 블록체인의 합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 계좌가 블록체인과 연결이 된다라고 가정을 해볼 때 제 계좌 정보와 송금 내역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모두 공개가 된다면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개인 정보는 숨긴 채로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만 증명하는 그런 기술이 바로 프로토콜 25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영지식 증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은행이나 기업에서도 예민한 장부들을 모두 공개하지 않고 스텔라 블록체인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파이도 25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이러한 영지식 증명 기반 기술을 갖추게 되면요, 앞으로 활용 범위가 상당히 넓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활용 방법은 스텔라와는 다르게 진행이 될 수도 있겠죠. 파이는 KYC 기반의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를 모두 공개하지 않고도 유저들이 성인인지 어떤 특정 국가의 거주자인지 KYC를 완료했는지 또는 특정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를 증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기능들이 앞으로 파이 스마트 컨트랙트와 결합을 한다면 앞으로 더 다양한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프로토콜 26 업그레이드도 준비 중입니다. 현재 스텔라가 이미 프로토콜 27까지 업그레이드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파이 역시 스텔라의 최신 기술들을 반영해 나가면서 파이 자체의 프로토콜을 계속 발전시키면서 27까지 빠르게 따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이 파이 토큰 런치패드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최근 파이 브라우저에서는 토큰 런치패드 두 번째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덱스가 제대로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토큰 런치패드가 안정적으로 작동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새로운 프로젝트의 토큰을 어떻게 분배하고 사용자들이 어떻게 참여를 하게 만들고 구매하는지에 대한 구조가 먼저 완성이 되어야 그 이후에도 파이덱스에서 자연스럽게 그런 토큰들이 거래가 되고 스테이킹이 될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런치패드의 첫 번째 테스트는 약 두세 달 전에 진행이 되었었죠. 이 IRA라는 토큰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당시에는 참여 과정이 다소 복잡하다라는 피드백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안을 내놓았고요. 이번에는 슬라이스라는 연습 토큰으로 테스팅을 시작을 했습니다. 참여 방식이 훨씬 직관적으로 개선이 되었죠. 덕분에 더 많은 사용자들이 쉽게 참여를 했고요. 현재는 슬라이스 토큰의 분배도 모두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 화면을 보여드리자면 저 역시 이 테스트 파일을 사용을 해서 약 12.9개의 슬라이스 토큰을 초기 분배 받았습니다. 당시 약 19.4 테스트 파일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초기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요, 슬라이스 1개 토큰당 약 1.5개의 테스트 파일 정도의 가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이 차트 이미지를 보시면요, 슬라이스 1개의 토큰 가격이 지금은 약 2파이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토큰도 테스트 토큰이고요. 이 거래도 테스트이기 때문에 이 가치는 무의미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모든 게 그냥 연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런치패드를 통해서 초기에 토큰을 미리 배분받으면 미래의 시장 가격보다 좀 더 유리한 가격으로 선점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파이덱스에서 유동성 풀을 사용을 해서 파이 토큰과 슬라이스 토큰을 바로 스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유동성 풀에서 우리가 스왑을 한다라는 것은 시장가로 즉시 거래한다라는 뜻이고요. 또 빠르게 간편하게 거래한다라는 장점이 있겠지만 반대로 가격 변동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 금액의 거래를 할 경우에는 바로 이 유동성 풀에서 수합을 하기보다는 이 파이덱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지정가 주문을 통해서 거래가 체결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더 좋은 옵션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사용 방법은 제가 이전 제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출시가 될 이 파이덱스 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한번 이 얘기를 해볼 텐데요. 파이덱스에서 두 개의 토큰이 수합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유동성 풀에 두 개의 토큰이 비율에 맞춰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파이가 현재까지 선택한 방식을 우리가 지켜보면요. 수합할 수 있는 유동성 풀이 존재하고요. 각각의 유동성 풀에 한 쌍의 토큰이 들어갈 때 한 쌍 중 하나는 무조건 파이 코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즉 그 얘기는 파이덱스가 출시가 되고 예를 들어서 A 토큰과 B 토큰이라는 게 발행이 되었다고 했을 때 A 토큰과 B 토큰을 바로 수합할 수 있는 유동성 풀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대신 A 토큰과 파이코인이 들어가 있는 유동성 풀에서 한번 파이코인으로 교환을 한 후에 다시 B 토큰과 파이코인이 들어가 있는 유동성 풀로 가서 B 토큰으로 수합을 해야 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전에 코어팀이 여러 테스트를 해보았더니 파이코인을 제외하면 각각의 수십 개, 수백 개의 다른 토큰들이 앞으로 덱스에서 생성이 될 텐데요. 그 모든 토큰의 유동성 공급이 충분치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가치 변화가 너무 클 수 있다. 그래서 여러 리스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유동성 공급이 안정적으로 제공되는 파이코인을 무조건 하나는 포함하는 유동성 풀만 제공을 하겠다라는 게 이 파이코 팀의 기존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건 그럼 과연 파이덱스의 스테이블 코인은 제공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점이 상당히 궁금했었습니다. 만약 파이덱스에 스테이블 코인이 제공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외부에서 파이덱스를 이용할 때는 중앙 거래소를 한번 무조건 거쳐서 파이덱스로 접속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예로 제가 파이코인은 없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단 $1000만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니다. 그런데 파이 생태계에 A 토큰이 발행이 되었는데 이 A 토큰이 너무 갖고 싶어서 이 파이덱스에서 매수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일단 제가 선택할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KYB 받은 이 중앙화 거래소, 예를 들어서 OKX나 비트겟 같은 거래소에 접속을 해서 $1000를 해당 USDT 또 USDC로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교환을 한 후 이것으로 파이를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매수한 파이를 파이 지갑으로 파이 개인 지갑으로 보내어서 그래서 파이덱스를 통해서 A 토큰을 수합하는 방법밖에 없을 겁니다. 또 반대로 A 토큰을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파이덱스에서 A 토큰을 파이코인으로 수합을 한 후에 그 파이코인을 다시 OKX나 비트겟과 같은 KYB 이 중앙화 거래소로 다시 보내어서 해당 파이코인을 USDT나 USDC로 매도를 한 후에 현금화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부분은 파이덱스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파이의 이 폐쇄적인 방침과 생태계를 무조건 파이코인으로만 해결을 하려는 그런 코어팀의 고집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해결이 될지는 미지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최근에 참 흥미로운 루머가 하나 있었죠. 바로 홍콩에 본사를 둔 OSL이라는 기업이 되겠는데요. 여러 타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스테이블 코인 결제망을 제공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치를 해보니 2020년에 홍콩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 라이선스를 이미 받기도 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좀 더 흥미로운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OSL 홈페이지를 살펴보게 되면요. 2026년 1월 반사 기업을 인수를 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사 기업은 파이가 KYB 승인을 해 주었고 이 파이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을 체결한 기업 중 하나이죠. 이것을 OSL 기업이 인수를 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OSL 공식 계정에서 본인들의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를 매핑한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파이 네트워크 로고가 함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업이 파이에게 스테이블 코인을 공급해 줄 수 있는 협력 기업이 될 수 있다라는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거 이 OSL 기업과 파이의 공식 계약에 관한 기사는 그 어디에도 오피셜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파이 홈페이지에도 언급이 되지 않았고요. 코어팀도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피셜 기사가 아닌 몇몇 이 홈페이지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수집을 해서 추론한 이 결과에 불과하다. 이 부분은 꼭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만약 파이 생태계에 미국 달러가 패깅된 스테이블 코인이 유입이 된다면 파이덱스에서도 그렇고
파이 디파이 생태계에서도 상당히 여러 편리한 기능들이 생겨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을 해드렸던 것처럼 외부에서 파이 코인이 없고 스테이블 코인만 가지고 있는 그런 유저들의 경우에도 중앙화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파이 덱스로 유입이 되어서 파이 토큰들을 매수할 수 있다라는 점, 이런 편리함이 생겨날 수 있겠죠. 또는 파이 지갑에도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올 수 있다면 결제를 할 때 우리가 굳이 가격 변동성이 있는 파이 코인으로만 하지 않고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결제를 진행할 수도 있을 겁니다. 현재 파이뿐만이 아니라 이더리움, 솔라나, 스텔라, 심지어 리플에서도 동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데요. 지금 모든 블록체인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받아들이고 있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스테이블 코인의 이 가치는 변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결제 매우 편리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신 파이 블록체인 위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을 해서 결제를 하게 되면요, 결국 그 결제에 필요한 수수료는 파이코인이 사용이 될 것이고요. 또 그 블록체인을 운영하는 거버넌스 역시 파이코인으로 사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결코 이런 상황을 부정적으로만 볼 이유는 없을 거라 봅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다른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엑시스 로보틱스에 대한 이 투자 소식이 되겠는데요. 아직 파이 네트워크 공식 발표는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엑시스 로보틱스 공식 계정을 통해서 파이 네트워크 벤처스가 투자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 엑시스 로보틱스는 로봇 AI를 학습시키기 위한 데이터를 대규모로 생성을 하고 관리하는 이 피지컬 AI 데이터 플랫폼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파이의 AI 전략을 보게 되면요, 이 솔로 호스트와 같은 분산 컴퓨팅 기술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방향성과 맞닿아 있는 투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실제로는 어떤 방식으로 협력이 될지 전혀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나올 코어팀의 공식 발표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가 이 최근 파이 네트워크에 있었던 주요 소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파이 가격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차트, 파이의 일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7월 들어서 안타깝게 결국 0.1달러라는 이 중요한 지지선마저 무너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현재는 약 0.08달러 부근에서 이제 업앤다운 되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리고 함께 보이는 이 노란색 라인은 바로 토탈2ES라는 지수가 되겠습니다.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을 제외한 전체 알트코인 시가총액을 나타낸 이 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현재 코인 시장, 특히 알트코인 시장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 라인도 역시나 최근 들어서 횡보 또는 조금씩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최근 시장 분위기를 보면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함께 알 수 있었고, 여기서 또 디테일한 부분을 좀 더 살펴보면 이 미국의 클래리티 법안도 시장에서 기대했던 만큼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았고 현재 통과 확률도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또 국제 유가도 다시 상승하기 시작을 했고, 물론 오늘 새벽 미국의 이 기준금리는 다행히 동결은 됐지만 조금은 매파적인 동결이었다. 이런 점에서 우호적인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이슈들이 엉키면서 7월 들어 이 알트코인 시장 전체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이오니어로서 좀 더 아쉬운 점은 파이의 하락폭이 다른 프로젝트들보다 좀 더 컸다라는 점이고요.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최근 90일 동안 시가총액 상위 100개 코인의 수익률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인데, 파이는 이 100개 코인 중 가장 큰 하락률을 기록한 프로젝트 중 하나였습니다. 100개 코인 중 99위이기 때문에 최하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시가총액 순위도 현재 많이 내려왔습니다. 이전에는 지속적으로 탑 50위 안에 있었지만 현재는 시총순위가 약 56위까지 내려온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서 중요한 건 0.1달러라는 가치가 너무 쉽게 무너졌다는 점에서 좀 더 이번에는 뼈아프게 이번 하락을 바라봐야 된다는 점, 이제 이런 점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 가격을 이야기할 때 10달러라든지 1달러, 0.1달러처럼 일이 붙는 가격은 시장에서 심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구간으로 인식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가격대는 투자자들이 자연스럽게 어떤 지지나 저항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지지선이 비교적 쉽게 무너졌고 아직까지도 0.1달러에 대한 이 회복을 보여주고 있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0.1달러도 이렇게 쉽게 무너졌다면 자연스럽게 0.05달러도 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이러다가 앞으로 0.01달러까지도 또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좀 더 아쉬운 부분은 이 과정에서 코어팀이 시장에서 보여준 대응이 거의 없었다라는
점인데요. 물론 약세장에 프로젝트들이 이런 하락이 나올 때는 재단에서 어떤 대응을 빠르게 한다라고 해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막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막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그런 대응이 앞으로 30% 하락할 것을 10%로 막을 수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런 대응으로 반등장에서는 좀 더 크게 반등할 여지를 앞으로 줄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재단이 약세장에서도 어떤 대응을 해준다면 이 심리적으로 토큰의 가치가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재단에서 최소한의 대응을 해주고는 있구나, 그런 준비는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심리적인 효과를 주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이는 오픈 네트워크 이후에 단 한 번도 이 파이의 토크노믹스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언급이 없었다라는 점, 오로지 유틸리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다른 예를 한번 보자면요, 2019년에 스텔라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당시 스텔라의 경우에는 총 공급량이 1050억 개였습니다. 그리고 그 절반이 약 50%이죠. 총 555억 개를 영구적으로 소각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당시 스텔라에서 이 소각의 핵심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에어드랍과 대규모 무료 배포는 시간이 갈수록 효과가 떨어졌다라고 판단을 했다. 재단이 너무 많은 토큰을 보유할 필요가 없다라고 인정을 했다.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만큼만 보유하겠다라는 원칙을 세웠고요. 남은 토큰은 개발, 생태계 지원, 기업 투자 등 명확한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또 각 예산을 별도 지갑으로 관리하고 지갑 주소를 공개를 해서 커뮤니티가 추적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강화했습니다. 이런 업데이트가 있었고, 그래서 스텔라 재단에서는 스텔라 루멘의 공급량을 확 줄여서 희소성을 다시 방어를 하고요. 또 재단의 사용처 등을 투명하게 밝힘으로써 미래에 더 큰 투자 자금이 이제 이 프로젝트를 신뢰하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파이를 지금 살펴보면요,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파이 개발팀 지갑이 10,000개로 지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10,000개의 지갑에는 총 200억 개의 파이 코인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 200억 개의 파이 코인은 기술적으로 락업이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코어 팀의 물량이 시장에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제 들어올지에 대한 명확한 플랜이 지금 공유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파이 커뮤니티에게 할당된 총 650억 개의 파이 중 현재까지 몇 개의 파이가 채굴이 되었고, 또 남은 파이는 몇 년에 걸쳐서 어떤 식으로 풀리게 될지에 대한 그런 명확한 업데이트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 프로젝트의 이 토큰 가격이 크게 폭락을 하게 되면요, 스텔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프로젝트들도 어떤 소각이나 바이백을 발표한다라거나 아니면 락업 기간을 늘린다라거나 여러 가지 솔루션을 제시하는 경우가 상당히 흔한데요. 파이코어 팀은 현재까지 여기에 대해서 그 어떤 얘기도 하지 않고 있다라는 점, 이런 점은 너무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현재 지금 영상이 너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랜만에 찾아뵙는 영상이기 때문에 일단 간략하게 영상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해 보겠고요. 일단 코어팀 역시나 약세장에서도 기술적인 업데이트는 멈추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모습은 참 보기 좋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프로토콜 업그레이드나 런치패드 업그레이드, 솔로 호스트나 파이 사인인 기능, 또 파이 베리파이브 기능 등, 또는 AI 관련 투자 등등은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었고, 이런 부분은 나중에 강시장이 되었을 때 분명 이 파이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영양분이 되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겠고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물론 현재가 약세장이긴 하지만 파이 가격이 타 프로젝트에 비해서 훨씬 더 하락을 했고요. 이건 분명한 점이고, 그리고 이번 하락은 커뮤니티가 상당히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점이죠. 0.1달러가 깨진 부분인데, 코어팀이 역시나 작년과 똑같은 스탠스를 취하고 있고 유틸리티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점, 토크노믹스에 대한 정리나 업데이트, 가격 방어를 위한 어떤 솔루션은 전혀 보여주지 않은 점은 매우 안타까웠다. 그래서 코어팀이 정말 이 파이 프로젝트를 오래 성장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유틸리티만 얘기를 해서는 안 되고, 파이의 가치를 방어해 나가면서 홀더와 투자자들이 떠나지 않도록 그걸 지켜낼 수 있는 솔루션을 함께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려보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